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개화기, 개항기는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시기에 일어났던 의병운동과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여성운동, 그리고 종교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개혁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병운동부터 살펴볼 건데요. 의미의병부터 볼게요. 의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의미사변,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한 의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머리 자르라고 했던 단발령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서 의미의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인석과 이소응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의병장이었는데 이 의미의병의 특징으로는요. 유생들이 의병을 했어요. 그래서 유생의병장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유생들은 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리학 공부했던. 왜냐하면 의병장이 되어서 이 의병들을 모집을 해서 그 의병들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영향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생들이 의병장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유생들이다 보니까 좀 왕한테 충성하는 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고종이 해산을, 나 단발령 취소할게. 그리고 친일 관료들 다 그 해고할게. 라고 이러면서 좀 회유를 하자. 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영학당이라는 게 창설이 되는데 영학당은 이름을 왜 영학당이라고 지었냐면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영국의 학문이다.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동학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종교단체일 뿐이다. 라고 좀 이렇게 그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영학당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들은 뭐 보국안민, 척양, 청해 등을 주장을 하면서 일본으로 쌀이 수출되는 것을 반대를 하면서 무력으로 봉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활빈당이라는 좀 유명하죠. 활빈당이라는 그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대한 3인 논설 13조목이라는 것을 반포를 해요. 여기서는 역시나 쌀 수출 반대. 이 쌀 수출 반대는 그 농민들의 그런 운동에서는 반드시 등장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 무역규칙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쌀이 일본으로 가면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쌀 수출 반대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라는 토지개혁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 철도를 계속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이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전쟁, 그 북쪽으로, 그 대륙으로 진출을 할 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물자도 날라야 되고, 군인들도 날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철도를 이 일본이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철도를 일본이 계속 장악을 하려고 하자 이 철도 부설권을 양효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후에 이제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이때는 이제 최익현이라는 분이 활약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유배를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그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에요. 굉장히 전투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군들도 그렇고 굉장히 벌벌벌벌 떨었다고 신돌석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미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은요,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고 군대까지 해산이 되면서 이 군대를 해산이 된 군인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냥 그 전술이나 군사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전술이라든지 전투 능력을 배운 사람들이 합류를 하는 거하고 전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래서 이
이때부터 의병이 조금 더 조직화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병들이 전국적으로 연합하는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3도는 그 당시에 지금은 8도지만 그 당시에 13도였으니까 13도 창의군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의병이 연합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총대장이었고요. 허위가 부대장이었어요.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하는데 이 이인영이라는 분이 유생이었거든요. 그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는 와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 유생이잖아요. 돌아가서 3일장을 치러야 돼요. 아, 3년장. 지금은 3일장이지만 당시는 3년이었어요. 이걸 내가 하고 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일본의 방해로 이 서울 진공작전은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의병이 정밀의병 요 기점을 해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계속 이제 의병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일본이 한일 병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의병 세력들을 다 없애버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실시를 해서 모두 다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남아있던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을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병합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무장투쟁, 의병투쟁이 있었다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계몽을 하자라고 하는 애국계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애국계몽운동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사회진화론은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왜냐하면 강자고 약자가 있는데 약자는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강자만 살아남는다 하는 게 사회 진화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친일 성향을 보이는 단체들도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회라는 단체는요. 일본이 이제 황무지라고 해서 좀 개간하지 않고 좀 이렇게 거친 땅들, 그 관리를 하지 않아서 거칠어져 있는 땅들을 일본이 개척을 하겠다고 해요. 자기네들 일본이.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서 결국에 일본이 이 요구를 철회를 하게 되는 성과를 얻기도 했고요. 일진회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일진회가 맞아요. 친일 세력인데 처음에는 동학 그 자녀 세력과 독립협회 자녀 세력이 뭉쳤던 원래는 이제 그런 일본에 반대하려고 했었는데 점점 이제 친일 성향을 보이게 되면서 나중에 한일 병합에 굉장히 큰 공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영향을 끼쳤던 단체입니다. 또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헌정, 입헌 정치를 추구했어요. 이 일진회에서 독립협회 자녀 세력들이 이제 친일 성향이 보이는 일진회가 친일 성향을 보이니까 독립협회 인사들이 다시 따로 헌정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입헌 정치를 추구를 하는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를 하고 대한자강회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대한자강회는 교육을 시켜서 계몽을 하려고 하고 식산흥업이라고 해서 상공업을 발전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월보, 정기적 연설. 월보는 그 월마다 내는 그런 잡지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 이제 계몽적인 내용들을 많이 실었던 거고 정기적으로 연설을 다니고 강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여론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를 당하자 그 반대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해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 세력들이 대한협회를 만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협회는 친일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중요한 단체가 하나, 이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신민회는
비밀 결사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비밀 결사의 형태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전히 100% 알지는 못한다고 해요. 비밀 결사들은 그런 걸 남겨놓지를 않아요. 혹시라도 비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완벽하게 100%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공화정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워서 계몽을 하고 또 개혁 정책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신민회는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게 되는데 실력 양성 계열과 무장투쟁 계열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실력 양성은 안창호 선생님이 주도가 되어서 흥사단이라는 것을 창단을 하게 되고요. 무장투쟁 계열은 이회영 선생님이 계셨고요. 만주 지역의 신흥무관학교를 건립을 하게 되십니다. 이 신민회는 백오인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105명이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5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신민회는 해체가 됩니다. 이 당시 이제 여성운동도 일어나요. 찬양회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북촌 지방에 그 양반 사대부들의 교수분들이세요. 그분들이 이제 그 운동을 하셨던 여권 운동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권 통론이라고 해서 아까 그 동학농민운동 때 사발 통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이제 이름을 적으신 거고요. 순성여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자들도 좀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장옷 이렇게 머리부터 해서 가렸던 거 밖에 나갈 때 다 가리고 나갔어야 했잖아요. 그 장옷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안 쓰기. 그리고 가마 안 타기. 걸어 다니기. 그리고 여성의 행동 자유 보장 상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요. 그 외에 이제 여자교육회라는 것도 있었고 직명부인회라는 것을 또 만들기도 했고요. 박에스더라는 분은 보구여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는 여성병원이에요. 최초의 여성 전문 병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몽 사상들이 이제 서양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여성들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계몽적인 사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세우잖아요. 이화여학교라든지 이런 여학교들을 세우면서 여성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조금씩 이제 여성분들도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여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서양 세력이 막 들어오고 또 일본도 계속 침투하려고 하니까 우리 것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국학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영웅전을 발간을 하세요. 그래서 뭐 을지문덕이라든지 이순신 이런 사람들을 영웅화 시켜가지고 우리의 그런 자주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요. 신채호 선생님은 보통은 고대사를 이야기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사신론을 지으셔가지고 그 고대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그런 뿌리라고 해야 되죠. 이걸 좀 지키려고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세종대왕 이후에 훈민정음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주시경 선생님과 지석영 선생님께서 국문연구소라는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글을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훈민정음이라고 안 하고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주시경 선생님에 의해서 한글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됩니다. 이 종교계에서도 많은 개혁 정책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서 가장 중요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단군을 숭상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군을 마냥 신으로 모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외국 세력들이 계속 침략을 해오니까
우리의 그런 주체적인 것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이 또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우리는 공통조상이다. 단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이 외부 세력에 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단군을 숭배하는 대종교를 만들게 된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북로군정서라는 군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종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있는데 요거는 동학이에요. 동학이 그 3대 교주가 손병이거든요. 이 손병이에 의해서 천도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만세보라는 신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또 교육을 실시하면서 계몽적인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학교를 주로 세워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주로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고아원, 양로원 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교가 있잖아요. 우리 조선은 유교 국가였잖아요. 이 유교에서도 박은식 선생님께서 유교 구신론이라는 것을 발간을 하시면서 유교도 좀 개혁을 해야 된다. 계속 이제 그 유학자들이 명분만 막 따지고 좀 개혁에 좀 소극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한영훈 선생님도 불교 그 조선 불교 유신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불교 또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항기 개화기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 일제가 우리 조선을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면 일본이 바꿔버리거든요. 제국은 뭐 황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이름을 다시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조선이 된 건데, 그 당시 이제 일본이 조선을 어떻게 침략을 했고 어떠한 만행들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부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